당신과의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도 회장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7년간 숨겨온 사랑과 정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운명의 하루. 달콤한 로맨스와 스릴 넘치는 반전 상황들이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한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복받는 날이 되실 겁니다. 서울 중구에 자리한 태평양무역의 32층 사무실, 정서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마음이 설레고 있었죠. 강릉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계약건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박준태 회장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긴 웨이브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며 서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7년 동안 이곳에서 비서로 근무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회장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물론 겉으로는 완벽한 비서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부터 확인해 볼까요? 서진은 컴퓨터를 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스케줄표를 보니 오전 중에는 간단한 미팅 몇 개만 있었고 오후부터는 강릉 출장이었죠. 사실 이번 출장은 회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서비서 강릉에 가서 현지 파트너와 만날 일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미묘한 미소를 서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태 회장은 업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유명했지만 서진에게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서진을 대하는 그의 시선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물론 둘 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상사와 직원 관계를 유지했지만 가끔 오가는 눈빛이나 대화 속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비서, 오늘 자료 준비는 다 됐나요? 오전 8시 50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박준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고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죠. 네,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서류를 건넸지만 손이 스칠 때의 그 짧은 접촉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믿을만하군요. 회장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을 때 그의 손가락이 서진의 손등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오늘 강릉 가는 길 기대되시나요? 회장의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서진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둘 사이에 특별한 암호 같은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업무적인 대화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미팅들이 끝나고 드디어 출장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이번에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했었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라고 했을 때 서진의 마음은 더욱 설렜습니다. 평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했지만 차 안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회장이 자동차 열쇠를 들며 말했을 때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았죠. 비록 겉으로는 업무적인 출장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기대됩니다.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을 때 회장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오후 1시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박준태 회장은 이미 검은색 세단 옆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회장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죠. 서진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가가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인사하자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기다려져서요. 회장이 은근히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에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었죠. 둘 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고백하지는 못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차 안에 앉으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넓은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이 작은 공간은 오직 둘만의 세계였죠. 운전석과 조수석이라는 거리감조차 더없이 달콤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은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회장의 제안에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니까요. 준태라고 불러주세요. 박준태 회장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준태 씨?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자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준태는 은은한 재즈 음악을 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서진 씨, 강릉에 가본 적 있나요? 네, 예전에 일 때문에 몇 번. 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가는 건 처음이에요. 서진의 대답에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바쁜 일정으로만 다녔는데 오늘은 좀 다를 것 같네요. 준태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둘만의 시간을 위한 핑계였으니까요. 물론 실제로 계약건이 있긴 했지만 굳이 둘이 함께 갈 필요는 없었던 일이었죠. 차 안에서 서진은 노트북을 열어 업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집중이 잘 되지 않았죠. 옆에서 운전하는 준태의 모습이 자꾸 시선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서진 씨, 일하면서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준태의 돌발적인 칭찬에 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진이 당황해하자 준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차마. 준태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왔던 거였죠. 저도 준태 씨에 대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서진이 용기를 내어 고백하자 준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차가 흔들릴 뻔했죠. 정말요? 언제부터? 아마도 3년 전쯤부터요. 회장님이 독감에 걸렸을 때 간병했던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준태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밤새 간호해준 거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부터 저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데 둘은 서로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동시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강릉에서는 서진이 말을 망설이자 준태가 대신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준태와 서진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둘은 나란히 걸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서진 씨,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준태의 말에 서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 오랜만이에요. 다시 차에 올라 강릉을 향해 가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강릉에 도착하면 바다도 같이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준태의 제안에 서진은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검은색 SUV 한 대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30분 넘게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태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과연 이 달콤한 출장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뒤따라오는 검은색 SUV 때문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뒷차를 관찰하며 준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태 씨, 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준태도 백미러를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죠. 저도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준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이 깨질까봐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서진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동시에 느껴졌죠. 혹시 회사 일과 관련된 건 아니겠죠? 서진이 물었을 때 준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이번 강릉 계약건이 좀 복잡해요. 준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계약이기도 해요. 서진은 준태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과 일이 함께 얽힌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계약인데 이렇게까지. 서진이 묻기 시작했을 때 준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전화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박 회장님, 강릉으로 가고 계시는군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준태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을 때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회장님이 가지고 가시는 그 서류입니다. 서진은 순간 뒷좌석의 서류 가방을 돌아봤습니다. 검은 가죽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무슨 서류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준태가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릉 히토류 광물 채굴권 계약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광물 샘플까지요. 그 말에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무역 계약이 아니었던 거죠. 준태 씨, 히토류 광물이라니요? 서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준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진 씨.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회장님, 비서분도 함께 계시는군요.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겠네요. 상대방의 말에 담긴 위협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준태는 즉시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해진 후였죠. 서진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서진은 준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시절, 이런 위험한 상황들에 익숙했던 때 말이죠. 그런데 히토류 광물이면 정말 큰 돈이 움직이는 거네요. 네, 성공하면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많죠. 준태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바로 그때 앞에서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뒤에서는 SUV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고 이제 앞뒤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 되었죠. 완전히 계획적이었네요. 서진이 침착하게 말했을 때 준태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망쳐버렸네요. 준태의 사과에 서진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서진의 모습에 준태는 감동했죠. 앞차가 서행하기 시작했고 뒷차도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 상황이 된 거였죠. 준태 씨,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단호하고 결연한 어조였죠. 서진 씨? 준태가 의아해하는 사이 서진은 뒷좌석의 서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방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럼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진의 말에 준태는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서진에게서 이런 강인함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고속도로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앞차는 강제로 출구로 유도하려는 듯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도로 빠져야겠어요. 준태가 말했을 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상황이 시작될 것 같아요. 4챕터 국도로 빠져나온 순간 앞에서 유도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완전히 길을 막아섰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SUV도 바로 뒤에 멈춰서며 완벽한 포위망을 완성했죠. 준태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서진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준태가 당황하는 사이 서진은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과거 특수수사팀에서 익힌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준태 씨, 이제부터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엔진도 끄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 씨, 준태가 말하려던 순간 앞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그는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죠. 뒤에서도 2명의 남자가 더 내려서 좌우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서진이 상황을 파악하며 중얼거렸을 때 준태는 서진의 차분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서진 씨, 당신 왜 이렇게 침착해요? 무서우지 않나요? 서진은 준태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당신을 지켜야 하니까 용기가 나요. 앞에서 온 정장 남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창문 좀 열어주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준태는 서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외부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만 넘겨주시면 조용히 가겠어요. 서진은 뒷좌석의 검은 가방을 확인하며 준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가방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 안에는 희토류 광물 계약서와 실제 샘플이 들어있어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준태의 설명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절대 뺏기면 안 되겠네요. 서진의 결연한 표정을 본 준태는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릉 경찰서라는 표시가 나타났죠. 서진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씨, 혹시 지금 국도 위에 계세요? 수상한 차량 신고가 들어왔는데. 전화를 받는 서진의 모습을 본 준태는 의아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서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에서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10분만 버티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전화를 끄는 서진을 준태가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어떻게 경찰서에서? 사실 예전에 강릉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아는 분들이 계세요. 서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을 때 외부에서는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5분 드릴 테니 결정하세요. 정장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준태는 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미안해요. 당신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망쳐버렸네요. 서진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준태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준태의 칭찬에 서진은 살짝 웃었습니다. 사실 제게도 숨겨둔 면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외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정장 남자가 소리치며
뒤쪽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좌우에서 접근하던 두 남자가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중앙 잠금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서 열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태 씨,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리더라도 절대 따라 나오지 마세요. 서진의 말에 준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간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준태가 만류했지만 서진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준태 씨, 사실 저는 예전에 경찰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서진의 고백에 준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외부의 남자들은 점점 더 강하게 차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심지어 차창을 깨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네요. 서진이 차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을 때 준태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제발. 위험해요. 준태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진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준태 씨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서진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진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명의 남자들은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했죠.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당당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세 남자를 번갈아 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저희를 이렇게 막으신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과거 수사관 시절 위험한 범죄자들과 대치했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정장을 입은 리더격 남자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는 박 회장님과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렇다면 미리 약속을 잡으셨어야죠. 이렇게 길을 막고 기다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서진의 논리적인 지적에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차 안에서 지켜보던 준태는 서진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회장님께 전달할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옆에 있던 남자가 말을 이어갔지만 서진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제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받아가실 것도 있는 건 아니죠? 서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리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간단한 서류 교환 정도입니다. 서류 교환이라면 회사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런 외진 곳에서? 서진이 계속 압박하자 남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더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만 돌려 말하지 말고 차 안에 있는 검은 가방 좀 내놔요. 우리도 시간이 없거든요. 협박조로 변한 목소리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검은 가방이요? 무슨 가방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서진이 시치미를 떼자 옆에 있던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히토류 광물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그 가방 말이에요. 그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에 서진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가방은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차와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서진이 계속 모르는 척하자 리더 남자가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박준태 회장 차 맞죠? 그럼 그 가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준태는 차 안에서 서진이 혼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였습니다. 차창을 조금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진 씨, 들어와요. 위험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준태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준태 씨. 차 안에 계세요.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경찰을 불러서 정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진의 제안에 세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은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 문제니까. 뒤쪽 남자가 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서진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가방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리더 남자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할 뻔했던 거죠. 서진은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번에는 서진이 상대방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세 남자는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가방을 넘겨주세요. 뒤쪽 남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서진이 기다렸던 순간이.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접촉을 시도한 순간, 이제는 정당방위가 가능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몸을 돌려 상대방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으악!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리더 남자가 놀라며 소리쳤지만 서진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준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죠. 평소 조용하고 온순했던 그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첫 번째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리더 남자는 재빨리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다음 동작을 예상하고 있었죠.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서진은 몸을 낮춰 피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큰 키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서진은 재빨리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남자의 비명소리가 적막한 국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준태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7년 동안 함께 일했던 서진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서진 씨. 준태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서진은 제압한 남자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진행하면 정말 다칠 수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동료들이 제압당한 상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바로 그때 뒤쪽 SUV에서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앞에 세 남자와는 달리 좀 더 차분하고 계산적인 분위기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이쪽이 진짜 배우 인물 같았습니다. 흥미롭군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네요. 그가 박수를 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제압했던 남자를 풀어주며 새로 나타난 인물을 경계했습니다. 진짜 상대는 따로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누구신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요? 서진의 질문에 남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소개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박 회장님과 직접 이야기부터 해보죠. 회장님은 차에 계십니다. 저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회장님과 직접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히토류 광물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차 창문이 조금 내려가더니 준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우리가 왜 당신과 이야기해야 하죠? 금태 안경 남자는 차에 가까이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동해산업개발의 전무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체결하려는 계약에 대해 더 나은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동해산업개발? 준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도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준태 씨, 그 회사 아세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최대 경쟁사 중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일정을? 김태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즈니스 세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같은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하러 온 겁니다. 서진은 상황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준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태현은 차 안의 검은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계약을 포기하시고 저희와 손을 잡으시죠. 원래 계약 조건보다 30%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이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계약이에요. 준태의 거절에 김태현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쉽네요. 저희도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해서. 그가 손짓하자 앞서 제압당했던 세 남자가 다시 일어나 서진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서진은 준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태 씨, 창문 올리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김태현을 향해 돌아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 전무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범죄라는 걸 아시죠? 범죄라니요?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 제안을 한 것뿐인데요. 김태현이 비웃으며 대답했지만 서진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 협박, 그리고 폭행까지 이미 여러 가지 죄목이 성립됐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라도 됩니까? 김태현이 되물었을 때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팀 출신입니다. 그 말에 김태현과 세 남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거 완전히 꼬였네. 김태현이 중얼거렸을 때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가시면 큰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마지막 방법이 남아 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김태현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며 현장을 살펴보자 서진이 먼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죠. 여기요. 저희가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서진의 당당한 목소리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을 때 서진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길을 막고 저희를 협박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김태현은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명확했죠. 길을 막고 있는 차량들과 긴장한 표정의 남자들까지.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김태현은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동해산업개발 전무 김태현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 미팅을 하려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 상황을 살펴봤죠. 그럼 외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차를 세워두신 건가요? 준태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강릉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뒤로 차를 막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 비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태의 말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현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관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서진 씨 맞나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관은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저 박상철 경사입니다. 5년 전 강릉서에서 함께 일했던. 서진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박 경사님, 오랜만이에요. 서진이 반갑게 인사하자 준태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경찰이었구나. 준태의 중얼거림에 서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박 경사가 상황을 파악하며
김태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경찰서에 가서 정확한 조사를 받으셔야겠네요. 길을 막고 협박한 거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태현은 마지막으로 준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저희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준태의 단호한 대답에 김태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김태현 일행을 데리고 가자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죠. 길을 막고 있던 차량들도 견인차에 의해 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경사가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갑자기 사표 내고 사라져서 모두 걱정했는데. 서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마지막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박 경사의 질문에 서진은 준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비서라. 박 경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준태와 서진은 다시 차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준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아니, 정말 이름이 뭐예요? 지금까지 숨겨둔 게 또 있나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서진이 맞아요. 숨긴 건 직업뿐이에요. 서진의 솔직한 대답에 준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과거를 묻어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태 씨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준태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예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당신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실망하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왜 경찰을 그만두게 됐어요? 준태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사건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그 일로 너무 힘들어서 평범한 삶을 선택했죠. 준태는 서진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용기를 발휘하게 됐네요. 준태의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태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서진의 고백에 준태는 감동했습니다. 서진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 일로 더욱 확실해졌어요. 준태의 사랑 고백에 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이제 강릉으로 가서 계약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강릉을 향해 출발한 두 사람. 차 안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생겨났죠. 준태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사실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준태 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서진의 솔직한 고백에 준태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뻔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남은 여행길을 함께 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계약 상대방과 만났을 때 상대방은 두 사람의 늦은 도착을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 준태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상대방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 계약을 노리는 세력들이 많군요. 다행히 무사히 오셨네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진의 꼼꼼함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법률 조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죠. 역시 특수수사팀 출신답네요. 상대방이 감탄하며 말했을 때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비서입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후 두 사람은 강릉 바다로 향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바다를 보며 데이트를 하려고 했죠.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준태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위험하긴 했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요. 준태 씨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진의 말에 준태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숨기는 일 없이 지내요. 오늘처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약속을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강릉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준태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일을 겪으면서 확신했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서진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태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요. 준태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준태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 씨, 회사에서 우리 관계를 공개해도 될까요? 준태의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일해야죠. 당연하죠. 하지만 위험한 출장이 있을 때는 꼭 함께 가요. 오늘처럼 당신이 저를 지켜주세요. 준태의 말에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준태 씨의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준태가 서진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있어서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태 씨 덕분에 숨겨뒀던 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서진의 말에 준태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오가는 눈빛과 미소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서진이 정중하게 물었을 때 준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비서.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신가요? 당신과의 데이트요. 준태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서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처럼 두 사람의 미래도 밝고 희망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위험한 하루를 함께 헤쳐나가며 더욱 깊어진 사랑, 그리고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신뢰. 옆자리는 단순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정서진과 박준태는 7년간 함께 일하며 서로를 사랑했지만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완성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